보시는 사람은 팀 브라운이라고 해서 디자인 싱킹을 초창기에 그 같이 진행했던 아이디어의 CEO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2009년에 그 테드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요. 디자이너는 크게 생각해야 된다. think big. 그러니까는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그런 그 시각적인 데 머무르지 않고 생각을 크게 키워서 뭐 기업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인 싱킹을 한번 이렇게 빌드업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하나의 굉장히 전기가 된 그런 그 내용입니다. 즉 이런 것들은 어떤 것에 또 영향을 줬냐 하면 지난 시간에 이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과거에는 국지적이고 어떤 물리적인 것이 그 중요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 곧 글로벌한 것이 된 그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좀 더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그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꾸는 그런 역사적인 맥락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내용으로 디자인 싱킹의 이해와 활용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특히 활용 부분에 오늘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가능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즉 과거에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기술을 개발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회에 쓸 것인가, 시장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에게 팔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이제 더 이상 기술이나 어떤 돈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더 이상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즉 사람에게 좋은 것, 사람들이 진심으로 바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순서로 나아갔을 때 경제적인 거나 지속 가능한 사업은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이런 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 모두 중요한데 사람의 중심, 그리고 기술에 대한 그런 실현 가능성, 그 다음에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지만 그것의 시작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처음에 주장함으로써 디자인 싱킹의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자의 니즈에서 출발하자, 그 다음에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소규모로 반복한다. 굉장히 대규모 집단이 모여서 어떤 집단 지성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규모의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심도 깊은 그런 그 워크숍 같은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혼자서 디자이너들끼리 혹은 그 기술자들끼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와 기술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모든 다양한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의 경험을 만든다. 즉,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플로우, 즉, 이 비즈니스가 혹은 이 니즈가 얼마나 전체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맥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디자인 싱킹의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 사고 툴킷, 아니,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사고 툴킷은 인터넷에 이 키워드로 치시면 그 원본을 그대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디자인 싱킹 그럼 어떤 프로세스로 시작하냐라고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사용자와 공감하는 데서 시작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정의된 문제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는 데까지를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리니어한 즉 순차성을 가질 뿐 아니라 계속 피드백하면서 난 리니어, 즉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그리고 실험적인 과정을 되풀이해 볼 때 더 고도화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순서에 관련돼서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감하기입니다. 즉 사람에게서 시작한다 이겁니다. 무엇이 혹은 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기보다 사람을 생각할 때 중요한 거고 이 사람을 굉장히 우리가 모든 사람이냐 혹은 어떤 특정 계층이냐 혹은 어떤 특수한 직급에 관련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할 때 제대로 된
누구를 위한에 대한 후가 중심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가끔 이제 그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때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굉장히 그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 툴킷이 있는데요. 그 사용자의 뭐 주부 이렇게 넣는 것하고 뭐 경기도에서 어디에 사는 뭐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주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즉, 그 애들에게 주어지는 가치와 그들에게 주어지는 뭐 채널이라든가 어떤 그런 기회 영역이 완전히 달라지고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생각할 때는 모두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층, 어떤 특수한 사용자를 우리가 짚어서 그 공감하기를 발휘할 때 더 좋은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리서치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이건 뭐 재미있게 지금 작성이 됐는데요. 그럼 내가 그 타겟 사용자라고 생각될 때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자배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얻고 싶은 것과 그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보는데요. 제가 요새 안 그래도 리서치 인덱스 인터뷰,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외에 어떤 것들을 물어보냐면 요새는 그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그 좋아하는가에 대한 것, 그리고 어디에 어느 플랫폼에서 구매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이 뭐 아주 굉장히 뭐 한 가지 질문에 많은 깊이를 해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몇 가지만 그 맥락을 짚어보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삶의 그런 상태를 추구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냥 데스크 리서치로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내가 원하는 내가 그 만드는 사업의 비즈니스의 아이디어의 그 타겟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실제로 인터뷰해보고 그들과 얘기를 해볼 때 훨씬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또한 중요한 사고고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태도로 말하는 것과 실제로 깊이 있는 이분의 니즈를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설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그냥 사회적인 관습적인 질문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심층 인터뷰를 할 때 내 고객의 진짜 니즈를 발굴할 수 있고 잠재적인 욕구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감하기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정의하는가, 문제를 정의하는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뭐 단순하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 집단 그 그룹 소그룹이 모여서 그 모든 발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행함으로써 하는 방식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사고의 프레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이어그램이나 툴kit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건데요. 이게 아까 보시는 그 디자이너를 아니 교육자를 위한 디자인 툴킷에서 나온 그 출처가 갖고 있는 건데요. 발견한 것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을 그룹을 묶었을 때 테마가 나오고 그 테마를 봤을 때 통찰이 나온다. 이게 하나의 그 단계별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모두 필요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요. 사실은 이 전 과정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 싱킹의 프로세스이지만 요 그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 어떤 통찰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은 뭐 혼자 할 수도 있지만 그 전문가와 혹은 여러 명이 같이 할 때 더 깊은 통찰을 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정의가 되었으면 그 문제가 사실 어떤 그 워크숍을 할 때 하나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매기기도 합니다. 이것도 뭐 정량적으로도 할 수 있고 정성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아볼까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있고, 그럼 이 문제가 정의되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볼까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주로 이제 코어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공동 아이디어 워크숍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예시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그 톡에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이 혼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아이디어를 더 디벨롭 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시제품을 만들 때까지 그 나아가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들은 시제품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맥락, 시퀀스가 있는 그런 것들,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저렇게 레고 플레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그러니까 실제로 아주 완전 프로토타이핑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기초적으로 뭐 시나리오라든가 혹은 저렇게 그 레고 플레이라고 하는데 저런 방법론들 혹은 뭐 블루프린트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시제품을 아주 가설을 세우고 한번 그것들을 시연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 보시기 어떤 분들은 아예 저거 뭐 유치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진지하게 임해 보면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혹은 우리가 낸 아이디어들이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떤 것들을 더 개선해야 되는지, 혹은 이 아이디어보다 저 아이디어가 낫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너희들의 그런 뭐 점심 그 메뉴 도시락을 어떻게 바꿔줄까, 우리 식당의 서비스는 어떻게 해줄까를 실제로 이것도 지금 보시면 페이퍼 화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통해서 일종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디자인 싱킹에 대한 이제 그 문제를 얘기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직 그건 뭐 의미가 없다 혹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덜어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테스트 시제품을 만들어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디자인 싱킹이라는 것을 이렇게 워크숍으로 단시간에 해결하고, 아 이건 뭐 이 결과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실제로 프로젝트로 이것들을 제대로 해봤을 때는 훨씬 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데 경험이 없고 단순한 워크숍 중심으로 경험해 보신 분들의 그 결과를 이제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보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프로젝트의 성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뭐 외부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도 하고,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리서치는 이 사용성 평가예요. 즉 프로토타입이나 아니면 실제 제품을 가지고 사용자가 사용해 보도록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는 거죠. 물론 이 인터뷰도 기술이 필요하고 인터뷰를 하기 위한 사실 설문 설계도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실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고, 그 중에 또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그 디자인 싱킹의 5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자인 싱킹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방법론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기까지로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디자인 싱킹을 활용한 사례, 좀 아주 성과도 있고 혹은 그런 아이디어에서 글로벌하게 혹은 그 개선된 그런 결과물을 낸 사례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